안녕하세요. 혹시 전기기능사 자격증 시험, 특히 그 컴퓨터로 보는 CBT 방식이나 좀 머리 아픈 회로 이론 때문에 막막하셨다면 오늘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김성수 워러골드킴님의 네이버 블로그 글 2024년 7월 6일자인데요. 전기기능사 CBT 문제연습 회로 이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 바로 이 자료를 아주 깊이 파고들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실질적인 전략들 또 놓치기 쉬운 어떤 통찰들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단순 요약이 아니라 이 글에 담긴 진짜 의미를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전기기능사 같은 기술 자격증 시험은요, 그냥 지식만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시험 방식, 그러니까 CBT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아, 그렇죠. 그리고 전기 분야의 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로 이론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탄탄하게 다졌는지가 정말 합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이 블로그 글 보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아마 여러분이 그 시험 준비라는 여정을 좀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헤쳐나가는데 아주 좋은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 CBT, 컴퓨터 기반 시험, 이거 대비법부터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 블로그 글에 보면요. CBT 연습을 그냥 권장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합격 필수 조건처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문제 푸는 속도 높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혹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단련하는 게 핵심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블로그에서 이 CBT 연습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종이 시험지에 익숙한 분들한테는요. 컴퓨터 화면으로 문제를 보고 마우스로 답을 클릭하는 방식 자체가 생각보다 큰 어떤 인지적인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화면 스크롤하고 문제 배치 보고 남은 시간 확인하고 이게 신경 쓸 게 많아지면서 정작 문제풀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블로그에서 관련 자료 제공한다고 언급하는 것도 결국 이런 실전 감각 훈련의 중요성을 딱 뒷받침하는 거고요. 네. 네. 꾸준히 CBT 형식으로 연습하면 이런 낯선 환경에 대한 어떤 심리적 불안감, 이거 줄여주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잡아먹는 비효율적인 조작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저도 모르게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예를 들면 문제 확인하고 답안 마킹까지의 동선 최적화,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결국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시험 운영 능력 자체를 키우는 과정인 거예요. 아하. 블로그 저자분은 아마 이 부분을 좀 간과했다가 실제 시험에서 좀 당황하는 경우 이걸 막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는 경기 자체를 운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와, 듣고 보니까 훨씬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CBT 환경 적응이랑 더불어서 블로그에서 또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게 바로 기출문제 활용입니다. 네, 기출 중요하죠. 자주 나오는 유형 타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 키울 수 있다는 건데 뭐 이건 많은 수험생분들이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블로그에서 관련 링크까지 딱 제시하면서 강조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히 많이 풀어봐라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거든요. 혹시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뭐 숨겨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핵심을 딱 짚으셨네요. 블로그에서 기출문제 중요성을 언급하는 게 그냥 족보봐라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니고요. 아, 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바로 분석적인 접근입니다. 분석이요. 분석적 접근. 네.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그 이후의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 글은 말하는 것 같아요. 아, 풀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왜 틀렸는지, 어떤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혹시 맞췄더라도 찍어서 맞힌 건 아닌지 이걸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특정 유형 문제, 뭐 계산 문제라던가 특정 법칙 응용하는 문제에서 계속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 이론 학습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신호겠죠. 아, 그렇군요. 블로그에서 링크 제공하는 것도 단순히 문제 자료 얻으라는 의미를 넘어서 여러 문제를 접하면서 자신의 약점 패턴을 스스로 진단해봐라. 이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기출문제 풀이는 그냥 양적으로 반복하는 학습이 아니라
자기 취약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완하기 위한 질적인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이게 이 글의 숨은 메시지일 겁니다. 자기 성찰의 도구. 와, 이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냥 문제풀이 기계가 되지 말고 기출문제를 거울처럼 보고 내 학습 상태를 깊이 들여다봐라. 아, 분석의 중요성 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CBT 대비 전략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블로그에서 언급하는 건 모의시험입니다. 네, 모의시험도 빼놓을 수 없죠. 주기적으로 실력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야 한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언 같기도 한데요. 유튜브 같은 데서 관련 자료 찾을 수 있다는 정보도 주고요. 네. 이 모의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가치는 뭘까요? 그냥 점수 확인? 이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모의시험의 진짜 가치는 점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요. 실제 시험하고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 경험, 그리고 그걸 통한 종합적인 진단, 여기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경험과 종합 진단. 네. 블로그에서 주기적인 모의시험을 권하는 건 마치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으로 자기 시험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아, 건강검진 비유 좋네요. 네. 실제 시험 시간이랑 똑같이 설정하고 CBT 환경에서 시험을 쳐보면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과목별 시간 배분은 괜찮았는지, 특정 유형 문제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끌었는지, 뭐 CBT니까 클릭 실수는 없었는지, 시험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등등요. 네네. 점수뿐만 아니라 이런 시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유튜브 자료 활용하라는 조언도 다양한 형태의 모의시험 환경을 경험해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아, 내가 계산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구나. 이 부분 집중 연습하고 실제 시험에선 이 유형은 좀 나중에 풀어야겠다. 이런 구체적인 전략 수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전략 수정까지? 네. 그러니까 모의시험은 점수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라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의 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 전략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인 셈입니다. 예행 연습을 통한 전략 수정이라, 와, 확실히 모의시험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네. 자, 이렇게 시험 형식인 CBT에 대한 대비책을 쭉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시험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내용이 부실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알맹이가 중요하죠. 전기기능사 시험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회로 이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네, 악명 높죠. 블로그에서는 이 회로 이론 정복의 첫걸음으로 역시나 기본 개념 이해를 강조하고 있어요. 전압, 전류, 저항 같은 기본 용어, 또 오음의 법칙, 키르이호프 법칙 같은 기본 원리, 이걸 첫 단추로 꼽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네, 당연하지만 중요하죠. 블로그 저자가 굳이 이 기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단계를 좀 건너뛰고 바로 문제풀이에 뛰어들기 때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 정말요? 네. 회로 이론 공부하다 보면 좀 복잡한 공식이나 문제 유형에 빨리 익숙해지고 싶은 그런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죠. 빨리 풀고 싶죠. 그런데 블로그에서 이 기본을 강조하는 건 이 기본 개념들이 그냥 암기해야 할 지식 조각이 아니라 전체 회로 이론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딱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기 때문입니다. 주춧돌. 네, 아까 건축 비유 잠시 들었었는데 전압, 전류, 저항의 개념, 그리고 이들 관계를 설명하는 오음의 법칙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 전압, 풀엄을 설명하는 키르이호프 법칙 같은 것들이요. 이게 건물의 기초와 기둥과 같아요. 아, 기초와 기둥? 네, 이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응용 문제를 만나도 원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결국 암기한 공식에 의존하다가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아,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리지? 이런 의문이 들 때 다시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탄탄한 기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블로그 저자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이 기초 다지기의 중요성을 좀 간과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었을 겁니다. 기본 용어 정의부터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 없이는 그냥 모래 위에 성 쌓기다, 이런 거죠. 와, 주춧돌 비유 정말 와닿네요. 화려한 기술 전에 튼튼한 기반이 우선이다. 알겠습니다.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갈 지도, 그러니까 교재나 학습 자료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블로그에서는 에듀윌 질의응답 게시판이나 다산에듀 학습자료실, EBS 강의, 그리고 엘렉스터디 같은 여러 사이트를 예시로 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뭘 골라야 할지. 네, 이 블로그 글의 맥락에서 볼 때 좋은 교재나 자료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냥 정보 많은 곳 고르면 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블로그에서 여러 자료처를 예시로 든 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자기한테 맞는 걸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축하는 것 같아요. 아, 나한테 맞는 거? 네, 단순히 정보 양이 많거나 유명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료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선택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설명 방식의 적합성이에요. 설명 방식? 네. 어떤 사람은 시각적인 도표나 그림이 많은 자료를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간결한 텍스트 설명을 선호할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더 쉽게 와닿고 이해를 돕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네. 둘째는 내용의 깊이와 구성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내용만 반복하거나 반대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내용을 다루면 학습 동기가 떨어지기 쉽거든요. 아, 그렇죠. 지치죠. 네. 자신의 현재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심화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좀 체계적으로 구성된 자료가 좋습니다. 체계적인 구성? 따라서 블로그의 의도는 여러 자료를 직접 좀 비교해보고 서점이나 온라인 미리 보기, 무료 샘플 강의 같은 걸 통해서요. 그래서 자리 학습 스타일과 수준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지도를 찾으라는 권고로 해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맞춤형 지도 찾기. 네. 특히 일렉스터디 같은 데서 제공되는 무료 강의는 이런 탐색 과정에서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죠. 아, 맞춤형 지도 찾기?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좋습니다. 자, 좋은 지도, 교재를 가지고 이론이라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블로거에서는 이론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실습과 응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네, 실습 중요하죠.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회로를 구성해보는 경험, 이게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머리로 아는 거란 손으로 해보는 거, 그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길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걸까요? 이론은 때로는 좀 추상적이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딱딱하죠. 공식이랑 법칙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현실이랑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근데 블로그에서 실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실습 과정이 바로 그 추상적인 이론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와, 생명력이요? 네. 책에서 배운 저항값을 가진 실제 저항을 만져보고 전압계 연결해서 전압 측정해보고 계상한 대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딱딱했던 이론들이 눈앞에 현실로 생생하게 구현되는 거예요. 아, 눈앞에서. 네. 아, 오메 법칙 V=IR이 이래서 성립하는구나.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네? 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죠. 아하 하는 순간? 그렇죠. 블로그 저자는 아마 이 아하 모멘트의 강력한 학습 효과를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이해를 주고요. 학습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즉, 실습은 이론 학습을 완성하는 마지막 활용점정인 셈이죠. 이론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경험. 와,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확실히 직접 해보는 것만큼 강력한 학습은 없겠죠. 그럼요. 그런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있죠. 블로그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가적인 학습 방법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EBS나 일렉스터디 같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뜻맞는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는 방법, 이걸 추천하는데요. 네. 이런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혼자 공부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장점은 뭘까요? 혼자 공부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외부의 도움이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학습 효과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블로그에서 온라인 강의를 언급하는 건 역시 시공간 제약 없이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일 거고요. 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여러 강사 설명을 비교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을 수도 있죠. 아, 그게 좋네요. 네, 스터디 그룹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협력적 학습에 있습니다. 협력적 학습? 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되고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오,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아는 내용을 설명해보는 과정 있잖아요. 그게 자기 이해도를 가장 확실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아, 설명해 보는 거 맞아요. 네,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지식을 공유하고 또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죠. 네. 블로그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건 개인의 학습 성향이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도구와 전략들이 있었네요. 자, 그럼 오늘 김성수님의 블로그 글을 통해 저희가 KP 8000번 전기기능사 시험 합격 전략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CBT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그냥 문제 푸는 걸 넘어서 실제 시험 환경과 똑같은 조건에서 연습하면서 시험 운영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네, 맞아요. 운영 능력이죠. 특히 기출문제는 단순히 답 맞히는 데 그치지 않고 틀린 원인 분석하고 자기 약점 패턴 파악하는 자기 성찰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죠. 분석. 그리고 주기적인 모의 시험을 통해서 실전 감각 유지하고 전략 수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의 핵심 내용인 회로 이론 정복을 위해서는 전압, 전류, 저항 같은 기본 개념과 법칙이라는 주춧돌을 확실히 다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주춧돌. 그 위에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지도, 즉 신뢰할 수 있는 교재와 학습 자료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맞아요. 맞춤형 지도. 또 이론 학습이 그냥 추상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제 회로를 구성해보는 실습을 통해서 이론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네, 아하. 필요에 따라서는 온라인 강의나 스터디 그룹 같은 협력적 학습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알찬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모든 전략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거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김성수님의 블로그 글 한 편에서 길어 올린 이 깊이 있는 통찰들이 전기 기능사 시험이라는 도전을 앞둔 여러분에게 정말 든든하고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화려한 전략이나 비법보다 중요한 건 결국 꾸준함, 그리고 자기 성찰입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학습 리듬을 찾고 끊임없이 자기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전기 회로의 기본 원리들이 지금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 매일 쓰는 컴퓨터나 TV, 주방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같은 우리 주변의 수많은 기술들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숨쉬고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거요? 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되는 과정에는 어떤 회로 원리가 숨어 있을까? LED 조명은 어떻게 그렇게 적은 에너지로 밝은 빛을 낼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와, 재밌겠는데요? 네. 이런 탐구는 자칫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론 학습에 재미와 깊이를 더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더 넓고 생생한 이해로 이어지는 아주 멋진 경험이 될 수 있을 겁니다.